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만족하고 살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인이 되면 삶의 질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 또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 이게 노인들한테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가족 기능이 변화되고 노인들이 사회적으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삶의 질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 만족도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20세기 후반 들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삶의 만족도에 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특히 삶의 질을 측정을 해서 그 중에서 삶의 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준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직업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 초점을 둔 적도 있고요. 당연히 직업 만족도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도 높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는 일 외에도 다른 요인이 삶의 만족도의 주요한 요인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행복은 돈으로만 살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확산되면서 물질적 충족보다는 인간의 삶의 방식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기존의 경제적 측면에 치중했던 전통적인 삶의 만족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개념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정의한 뉴가르텐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또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삶의 만족도는 평가의 정도에 따라서 또 평가의 대상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로 이야기하면서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결국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서적 요인과 연령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먼저 정서적 요인 중에 희망이라는 거와 낙관주의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겠죠. 삶의 목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희망과 낙관주의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됐고요. 반대로 희망의 반대인 절망과 낙관주의 반대인 비관주의는 우울과 관련이 있고 삶의 만족도를 낮췄습니다. 그 밖에 자존감과 안녕, 전반적 행복 같은 정서적 요인도 삶의 만족도의 중요한 요소가 됐고요. 자존감이 높거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령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줍니다. 노인 중에는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